그리고 성수동은 토지 평당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건물을 보면 많이 좀 아쉬웠었는데 순식간에 건물이 좀 거래가 됐어요. 정말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건물 활용도가 너무나도 떨어져요. 네, 역삼동 655-4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액 75억, 대지평수 57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 91년도 준공이 됐고요. 연면적은 17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신축이 됐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200%죠. 근데 이게 한 40몇 %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올해 75억 정도에 좀 거래가 됐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오래된 클라이언트 분의 지인분께서 좀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제가 좀 수지나 이런 것을 좀 분석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언주역역이 이면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에요. 그래서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만 건물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나 건물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임장 한 번씩 가봤을 테니까 이 언주역 역삼동은 밸류가 많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여기보다는 논현동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100억대 이하의 70억대의 작은 볼륨, 그 다음에 코너라는 입지, 그 다음에 역세권에 좀 가깝다는 점, 바로 맞은편이든 바로 뒤편이든 받쳐주는 매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쪽이 임대 시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건물은 91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죠. 그리고 이 건물의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재를 시킬 때 앞쪽에 외관이라든지 내부라든지 그 다음에 코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건축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75억에 매입을 했지만 에드에서 건축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 전체 취득 원가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의 수익률의 3% 초중반 정도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건축 비용을 줄여서 가성비 있게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임차를 받아야 된다 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총평은 그래도 적은 금액 볼륨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이 평당 2억 5천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를 다 지어놨기 때문에 대출 제한 금리가 요새는 3% 후반 4% 정도가 나오죠. 물론 임대업 기준으로요. 임대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사업적으로 인컴이 있으면 2%대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임대업은 3% 후반에서 4%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건물이 당장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바로 팔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가산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대출받는 금리가 2%대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는 이 건물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보고 매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잘 매각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남동 72-11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이 68억, 대지평수 35평, 준공연도가 90년도, 연면적이 91.5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단순 토지 평당가가 1억 9,379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 건물을 보면 많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 건물을 진행하다가 순식간에 건물이 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여기 한강진역이 올라가기 전에 여기 나인원 한남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여기 대로변 코너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대지평수가 35평밖에 안 돼요. 근데 금액 볼륨이 68억이죠. 정말 작죠. 근데 대로변 코너예요. 상당히 전면이나 가시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거리를 다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건물의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차 쪽에서부터 이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서 여기 움직이는 유동인구들도 이 건물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갔을 때 6개월 넘어가는 유동인구도 이 건물이 다 보여서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보자마자 지금 건물 자체가 전부 다 공실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축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취득 원가가 올라가고 취득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시세 차익 폭이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건물을 어느 정도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외관 자체를 요새 이제 성수동에 보면 5개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한남동 상권이고 나인원 한남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고급 상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외벽 광고를 전부 다 통한다고 하면 여기 차량 트래픽이 상당히 많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부수적인 수입이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1층 혹은 2층 그 다음에 루프탑까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컴을 좀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이면 자체가 쇼룸으로 많이 쓰고 있고 플래그십 스토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2층을 쇼룸 형식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나머지도 뭐 사무실이라든지 오피스, 그 다음에 편집자, 의류 브랜드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고 옥상 자체에서도 루프탑을 좀 이용하게 만든다고 하면 뭐 대관이라든지 뭐 쇼룸
그 다음에 뭐 플래그십 스토어, 외벽 광고 이런 거 봤을 때 건물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겠다 라고 혼자만의 상상을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건물이 팔렸죠. 그래서 저는 매입하신 분은 정말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지평수가 35평이지만 이걸 극복할 만한 충분한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금액 볼륨이 68억이라서 실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 그런 거 봤을 때 잘 매입한 사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좋은 입지에 낮은 금액 볼륨대로 나오면 당연히 토지평당가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면 좋은 입지에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금액 볼륨대라고 하면 누구나 이 건물을 원하고 있을 테니까 똑같이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토지평당가 파이가 커져야 되고요. 반대로 소액 건물들이 왕성하게 거래되는 곳들에 금액 볼륨이 커진 건물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소액 건물들보다는 토지평당가 파이가 낮아야지만 더 거래가 되는 게 시장적인 어떠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단순히 토지평당가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남동의 어떠한 밸류, 그 다음에 임차인들의 어떠한 주변 정보, 그 다음에 뭐 가시성, 접근성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는 빠른 판단으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건물들은 금방금방 소진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치동 912-31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금액 197억, 대지평수는 146평. 토지평당가가 건물가의 600만원 산정해서 1억 1000만원이지만 그냥 단순 토지평당가로 봤을 때는 1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91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17년도에 대수선을 다 통해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470평, 용준율을 다 받았고요. 지하 6층까지 되어 있고 인컴이 한 3% 조금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97억 정도에 매각이 됐다는 거고 지금 거의 다 학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지가 대치동 중에서도 한태역이 조금 멀리 떨어졌고 대치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뒤편으로도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 앞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도로가 뭐 6에서 8m 정도 될 텐데 여기 입지에 200억 가까이 금액을 좀 베팅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이 건물이 뭐 3년 혹은 5년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차익을 가져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접근성의 문제로 여기에 투자할 바에는 다른 대체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상권 이면에 대비해서 금액 볼륨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권은 정말 잘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향후 내가 사업 목적이나 학원 목적으로 쓰셔야 되는 분들이 매입했다고 하면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순 투자로 이쪽에 2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는 거는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932-31번지입니다. 매매금액 88억, 대지평수 54평, 준공연도 2024년도, 연면적 179평,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요. 수익은 3억에 2,3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수익률이 3% 정도 나왔던 건물입니다. 건물 가액을 1,100만원 정도 넣었지만 단순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평당 1억 6천 정도에 거래가 됐고요. 2024년도 3월달에 신축을 해서 더 이상 건물을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건물이 좀 거래가 됐어요. 당연히 학원 관련된 업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입지는 아까 저희가 방금 봤던 게 여기 대치사거리고요. 여기는 음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죠. 그리고 여기도 다 학원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한, 여기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치동 상권에 안전하게 그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고 싶었던 분이 100억대 이하의 80억대 저저가가 나왔었고 학원이 통임대로 들어가 있지만 그 학원이 통임대로 나가더라도 학원 수요가 꾸준히 많은 입지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많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입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사교육 시장이 많이 좀 무너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대치동의 사교육 시장은 화랑입니다. 사교육 자체도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건물 시장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교육의 선두 투자인, 그리고 거기 위치한 섹터가 대치동이기 때문에 대치동에서도 정말 많은 학원들이 지점을 많이 열려고 하고 그런 학원들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치동 주변에서는 고급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학원을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사를 오거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여기 상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고밀도가 되어서 대치동 상업가는 강남 뭐 다른 상권처럼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남 중에서도 특별한 상권이다, 특수 상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잘 매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동 119-10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96억, 대지평수 58평, 중고년도가 99년도고요. 연면적이 35평이에요. 지상 2층 건물이죠. 그래서 이게 올해 96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평당 1억 6,500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건데, 이 건물의 위치가 삼성중앙역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인데 90억대에 평당 1억 6천 때문에 정말 잘 매입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바로 옆에 지적편집도에 들어가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필지의 모양인데요. 이 10번지가 평당 1억 6,500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9번지나 11번지 소유주가 매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10번지만 별도로 매입했다고 하면 사실상 건물 활용도가 너무나도 떨어져요. 앞에 전면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당연히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 만약에 건물이 다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필지 모양이나 앞에 전면 폭 때문에 향후에 이 건물이 150억 이렇게 팔리기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소유주분들이 매입하셨다고 하면 정말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독단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다고 하시면 많이 아쉬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성수동 2가 270-20번지 29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평수가 168평, 토지평당가가 2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준공연도가 1968년도예요. 근데 이 성수동 연무장의 특성상 건물 자체가 외관 파사드가 화려하죠. 그래서 중고년도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연면적은 118평이고 지상 1층 건물이고 보증금 15억에 월세 1억 정도 인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 4.29%가 들어오고, 이 건물의 위치는 성수동 연무장길입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연무장 그리고 동연무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점은 성수역 3번 출구 기점으로 여기가 서연무장, 그다음에 여기가 동연무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림점포가 있죠. 물론 현재 성수동에 어떻게 보면 집가 상승을 가장 크게 담당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쪽은 성수동 서연무장 쪽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동연무장도 따라서 키 맞춤을 하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이쪽에 위치한 건물이 평당 2억 6천, 2억 7천에 거래됐다는 사례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그 전에 거래가 돼서 평당 2억 3천 정도에 좀 거래가 됐고요. 이 건물을 저희 위원호수에서 좀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억 3천 정도에 매입을 했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인컴이 1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많은 레버리지 일으켜서 건물에 매입하더라도 대출 이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인컴이 좀 잡히겠죠. 그리고 주변에 팔렸던 건물 자체가 평당 2억 6천에서 많게는 2억 8천까지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최소 평당 3천만 원 정도의 안전마진의 폭을 가지고 매입하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은 쉽게 나오지 않는 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요새 제가 성수동도 정말 많이 가고 성수동에 정말 건물을 매입하시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계약을 하려고 많이 찾아가도 하루아침에 매도인분들이 변심을 하거나 배일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연무장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3억이 넘어섰고요. 3억 이하로만 매입하신다고 하면 잘 매입하신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성수동 연무장길은 아직은 피크가 아닌 지금은 성숙기 단계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많은 고객분들이 건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 지역을 주로 보나요? 라고 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강남, 그리고 성수, 용산, 이 세 가지만 많이 보는데요. 물건지 자체가 경쟁력 있는 건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수동은 토지평당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강남처럼 유지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강남의 압구정이나 압구정에 비롯된 상권들, 사실상 이 강남의 유지분들이 거의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한 건물들은 자전거래가 많이 됩니다. 이 자전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에 신규 유입된 매수자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시기도 하지만, 이 매입하시는 비율보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물을 더 사거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물을 팔고 또 사거나 이렇게 자전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은 시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성수 같은 경우에는 성수가 뜬 지 불과 10년, 15년이 안 됐어요. 예전에는 이쪽이 피역거리라고 해서 제지, 폐지 이러한 공장들로 사용했던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유지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들보다도 필요 목적,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의해서 매입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집가 상승이 정말 많이 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강남하고 성수하고 좀 비교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맵이나 디스코로 봤을 때 단순히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평당 2억에 팔렸는데 왜 이건 2억 5천이 나왔으니까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많은 부자들이 속해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변심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거래하려고 계약금을 넣으려고 할 찰나에 갑자기 금액을 뭐 10억, 15억 올리는 것도 대다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넣었다가 배이상을 당한 이력도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당했다는 거는 다른 중개법인 혹은 다른 로컬 부동산들도 정말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은 강남 지역들보다도 훨씬 더 매도인분들이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토지 가격이나 금액 예측을 단순히 실거래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다녀보시거나 건의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거래를 했지만 잘 매입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것도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2가 269-278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86억, 대지평수가 68평, 준공유도가 87평이고요. 연면적이 153평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86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외벽 자체가 좀 신기하죠? 임차인이 아무래도 손댄 것 같고 토지 평당가가 1억 2,5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예정지죠. 바로 뒤쪽에는 이 건물이 이제 크래프톤이 매입을 했죠. 제가 이 건물을 2021년도에 430억 정도의 매입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 건물을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차익을 남기고 크래프톤한테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래프톤이 건물을 짓고 있고요. 바로 옆에도 재건축 이슈가 있고 여기 앞쪽으로는 젠틀몬스터의 사옥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크래프톤 사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길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이 건물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팔린 것 같아요. 금액 볼륨도 100억 이하고 토지 평당가가 1억 1천대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여기 성수동 여기 사이길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평당 뭐 1억 1천, 뭐 8천 이렇게도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 볼륨들이 너무 작아서 이쪽들은 뭐 10억에서 뭐 많게는 30억대에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쪽 길도 소액 투자분들이 주변에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수혜를 쫓아서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자체도 평당 1억 정도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실제 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 위치한 금액 볼륨하고 이쪽에 위치한 금액 볼륨은 다르지만 여기보다는 입지 자체가 앞도로가 넓고 뒤쪽에도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80억대에는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건물을 뭐 밸류에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수선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재매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727-6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액 80억, 대지평수 100평, 토지 평당가가 8천이고요. 지상 5층 정도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연면적이 186평 정도 나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요. 입지가 블루스퀘어 여기 뒤쪽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여기 올드페리 도넛이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여기 뒤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앞뒤 건물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적으로 신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건물이 지상 5층으로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뭐 대수선으로 접근을 해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입지 대비해서 금액 볼륨이나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매입하신 것 같아서 단순히 여기 입지에 80억대를 잘 산 건가요?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남도 99-2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71억, 대지평수가 97평, 토지평당가가 7,300만원, 68년도에 건물 신축을 했고 지상 3층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올해 1월달에 71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준주거 지역이에요. 단순히 한남동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한남역 부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준주거 지역이 토지 평당가가 7,300이면 잘 매입하지 않았나? 라는 게 바로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물건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위치가 여기 브라이튼 한남 바로 뒤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준주거 지역인데 평당 7천대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잘 매입을 했다. 왜냐면 준주거니까 입주권 상환 제한을 당연히 안 받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사업성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잘 매입했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수거래의 관계일까? 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일반 거래라고 보여지고요. 7,300이면 좋은 입지에 안전마진을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매매 사례 설명할 때 다소 제가 좀 너무나도 직관적이거나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별로인 건 별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비 건물주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저랑 관련된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건물을 보고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을 정말 잘 매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매입했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도 조금은 좀 좋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일 때도 제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드릴 때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실패된 투자 사례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투자를 봤을 때도 뭐 백데이터 기반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됐고 과거에는 이렇게 됐지만 뭐 이렇게 됐고 이러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서도 이제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앞으로의 투자를 예측해보고 하는 게 다른 투자에도 다 접목이 되는 것처럼 이 빌딩 시장에서도 너무나도 성공된 사례를 보지 말고 성공된 사례 중에서도 그 성공된 사례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는지 혹은 실패된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실패된 이유는 뭔지 만약 실패된 이유가 가격인지 아니면 입지인지 임대료인 건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클리어하게 답변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너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